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반값 시대가 눈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광란의 파티는 이제 끝났습니다. 7년간 3배 이상 폭등한 아파트 하락폭은 상상 초월로 클 것이며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 모든 고가 아파트가 대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제 뜨겁게 불타던 해가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는데 아직도 창공으로 떠오르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한대의 양적 완화로 거품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며 국내외 주요 기관 등은 한국 부동산에 대하여 연거푸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재앙 시대 딱 한 가지만 제대로 알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반값 대재앙 온다. 꼭 알아야 할 한 가지. 자, 지금 이제 그동안 하늘 높이 치솟다가 쭈르륵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무한대의 양적 완화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낭떠러지로 추락하겠죠. 자, 이제 우선 이걸 한번 봐보세요. 겨울 상승 후에 아마 겨울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제가 또 제가 뭐 이렇게 달았다고 해서 올겨울에 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겨울은 제가 폭등할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사실상 지금도 사상 최고의 폭등이고요. 올 겨울 1, 2, 3, 4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은 특히 코로나까지 확산돼 가지고 아마 역사상 최대의 불장이 될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 보시면 안 돼. 이걸 항상 깨달으세요. 2013년 가격을. 대략 2013년에 2억이었던 거. 자, 현재 시세는 한 4억 정도 돼요. 이거 전국 평균을 말합니다. 서울은 더 적겠죠. 자, 4억.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얘가 4억짜리가 겨울에는 얼마나 갈까요? 한 5억 정도 간다고 보시면 돼요. 1억은 충분히 갈 거예요. 물론 더 가는 게 있고 못 가는 게 있겠죠. 그리고 2025년 한 3, 4년 빠지게 되면 대략 3억으로. 즉 지금 현재 4억짜리가 3억으로 빠지니까 데미지가 저가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올랐다 떨어지죠. 여기서 이제 고점으로 따지면 2억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액이 커질수록 달라요. 자, 8억짜리는 여러분들 8억짜리는 무려 3억이 이렇게 너무 많이 뛰었죠. 8억까지 올랐습니다. 얘 아마 겨울에 올라간다면 좀 더 뛰겠죠. 9.5억 정도로.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보려고 지금 잡습니까? 비과세도 안 될 것 같은데. 결국 추락하는 거 보세요. 5.5억. 폭락하죠. 자, 9.5억에서 5.5억으로 폭락. 자기가 매수한 가격에서도 엄청나게 폭락. 자, 이제 12억짜리, 이제 12억 넘는 것들 잡는 분들은 이제 4억짜리가 3배 정도 뛰었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겨울철에 아마 14억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지금 계속 이 흐름이라면 뜁니다. 문제는 14억이 끝이 아니라 이제 폭락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떨어지죠. 거의 반가격 가까이. 10억에 잡은 사람들도 데미지가 너무 커요. 세월이 지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금액이 싸면 살수록 덜 떨어진다. 근데 올 겨울에 오르는 폭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액이 크면 클수록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저가, 저평가 이런 것 위주로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한번 재미있는 상황을 제가 제시해 볼게요. 이게 해결 방안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아파트를 매입했거나 지금 가지고 있어요. 뭐 지금 매입했든 가지고 있거나. 자, 겨울에 매입하면 아마 올 겨울에 매입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잡으세요. 겨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 올라가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건 서울이든 부산이든 어디든. 자, 겨울에 매입하려면 빨리 매입해요. 하지만 이제 아파트 지금 매입하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상승을 아마 할 거라고 보여졌죠. 겨울에. 상승 후에 얼마나 상승할지는 이제 봐야겠지만 상승 후에 결국 하락장은 한번 올 거 아니에요. 이제 6개월 정도 하락한다. 이건 대세 하락을 뜻해요. 보통 이제 대세 상승이다, 대세 하락이다 이 말은 이제 최대치 한 6개월 정도 하락하게 되면 이건 한 2년에서 5년 폭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떨어졌다가 6개월 정도 올라간다. 그럼 이것은 대세 하락에서 이제 대세 폭등으로 가는 거예요. 즉, 이제 6개월 동안 계속 하락하게 되면 이제 파는 거 생각해야 돼요. 진짜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사람. 이제 대세 하락이라고 생각하니까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매도하고 현금 확보하면 안 돼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상승 후에 6개월 하락했는데 이번에는 부동산을 끝까지 보유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매입을 했던 보유를 했던 자, 올랐다가 아마 떨어질 텐데 던지고 현금 확보 계속 보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에서 5년간 하락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미리 던졌기 때문에 현금 갖고 있으니까 손실 최소화한 상태에서
부동산 바닥장에 아주 우량주를 매입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 손실이 없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의 경우는 그냥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은 내 것도 손실이 발생해요. 그렇지만 손실 발생했다고 얘를 끝까지 끌고 갈 게 아니라 반드시 갈아타게 해야 돼요. 발생을 하더라도 내 거보다 훨씬 많이 떨어진 것들 갈아타야 돼요. 폭락장, 바닥장에 갈아타지 않은 사람은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 불인입니다. 바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갈아타야 돼요. 지금과 같은 상투장에는 갈아타면 안 되고 하락장에. 이해가셨죠? 근데 손실 봤다고 해서 던지고 끝나면 망하고 던지고 더 많이 떨어진 걸로 갈아타라 이 말이에요. 자, 어찌됐거나 이제 도중에 대세라 징조가 보였을 때 던진 사람과 끝까지 끌고 간 사람은 차이가 큽니다. 이걸 구체화 시켜볼게요. 자, 이제 7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까 똑같아요. 자, 흐름은 올랐다가 이제 6개월 정도 이상 떨어지면 대사락인데 아마 제 생각은 8억으로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8억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6개월 하락하니까 6억에서 8억 선이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자본금 7억에 매입을 했는데 8억까지 올라갔다가 6억에서 8억 선, 이 선이 되겠죠. 그럼 이때 이제 6개월 하락했으니까 매도 후에 현금을 보유하는 거예요. 이제 본전치기가 됐거나 조금 더 득을 얻었거나 아마 좀 손실 볼 가능성이 좀 더 커요. 손실을 받거나 아무튼 본전 전후에서 매도합니다. 2에서 5년 후에 자, 그러면 이제 7억이면 15억 아파트가 10억으로 떨어질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거 7억, 3억 대출 받아갖고 매입해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15억짜리요, 23억으로 갑니다. 가요, 실제로. 그러면 이 사람은 생각해보세요. 10억에서 잡아갖고 23억 갔으니까 순수익 13억이네요. 손실 본 것도 없잖아요. 이때 던졌으니까. 자, 그런데 똑같은 케이스인데 여기 보세요. 자, 아파트를 계속 보유한 사람은 이제 매도를 안 했어요. 자, 2에서 5년간 하락. 이제 보유하는 바람에 마이너스 2억. 왜? 내 거 지금 7억이 한 5억으로 떨어진다고 치고 2억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떨어지다 보니까 자본금이 5억으로 줄어서 15억이 10억으로 떨어진 걸 못 잡고 10억이 6억으로 떨어진 걸 잡게 돼요. 그럼 이제 결국은 그래도 10억짜리는 15억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내가 2억 손해본 거 또 올라간 거 따지면 순수익 7억. 이것도 작은 금액은 아니죠. 결국 갈아탔기 때문에 7억을 버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미리 손절매를 한 사람은 13억까지 차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정말 큰 차이죠. 자, 자본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해요. 즉 도중에 하락장에 던져버려야 돼요. 두 번째, 비싸고 많이 떨어진 아파트를 매입해야 돼. 이 바닥장은 영끌해도 돼요. 소위 말하는 영끌은 이때 하는 거지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비싼 것일수록 많이 떨어지고 많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갈아타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드시 하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이때 황금성이 중요해요. 아무거나 갈아타지지 않아요. 내 것이 팔려야 갈아탈 거 아니야. 그래서 대단지가 중요한 거예요. 대단지가. 그리고 입지가 좀 너무 이상한 것들은 안 팔립니다. 그래서 하락장 잘 적어 보세요. 거래량을. 자, 이제 위에 것과 이걸 보시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거나 가지고 있었을 때 폭락장에 대비하는 확실한 방법, 팁을 드렸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외워두세요. 자, 이제 부동산 상승 악순환. 지금 현재까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올랐죠.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줄어도 지금 잠복만 됐지. 이게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태평해요. 그런데 집 없는 사람은 항상 불안한 거야. 왜? 지금 7년 동안 계속 쪄가지고. 가계대출은 계속 증가합니다. 끊임없이 증가해요. 이제는 1금융권을 막으니까 2금융권, 카드론 이런 데서 대출을 받고 있어요. 자, 결국 전셋값이 또 올라갔어요. 이것까지도 오판으로 전셋값까지 이렇게 올려버리다 보니까 집값이 또 올라가고 이게 계속 악순환, 부동산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이제 언제까지 갈 것이냐. 저는 이제 이번에 한 번 더 폭등하고 정부 정책이 나오거나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인 판도가 바뀌게 되면 아마 끝날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 상투장과 바닥장 주택 적정 투자 금액. 그러면 지금 내가 얼마 갖고 있는데 얼마 투자하면 좋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 줄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상투장 맞아요. 지금은 겨울에 폭등을 해도 상투장 맞습니다. 서울은 완전 상투장이고 지방은 지방 도시에 따라서 완전 상투장, 좀은 약 중상 정도 상투장 이런 것들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7억 자본금 있다. 그러면 대략 여러분들이 집을 잡을 때 5억에서 9억짜리 잡으면 무난해요.
물론 자기 수입을 따져봐야겠죠. 그 이상 대출 받으면 안 됩니다. 9억이 맥심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런데 바닥장은 잘 보세요. 7억 자본금이 있으면 이렇게 가세요. 그냥 기본 9억부터 13억까지 질러도 돼요. 이해 가셨죠? 대출해도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걸 가르쳐 줄게요. 이거는 갭 투자도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7억을 갖고 있는데, 자, 갭 투자도 뭐 7억을 갖고 있다면 좀 좋지만, 아무튼 막 7억 갖고 있는 사람이 막 지금 막 15억짜리 잡는다든가 갭 투자로 이런 거 위험하다 이거. 이렇게 지금 본인은 돈은 7억 갖고 있을지 몰라도 집을 15억짜리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전세 끼고, 집값이 만약에 6, 7억 빠지면 내 돈 다 날아가 버려요. 뭔 말인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특히 고가 아파트 갭 투자 조심하세요. 저가 아파트야 뭐 거기에서 좀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자, 이제 이거 확실히 이해 갔죠? 그러면 하락장은 뭘까요? 제가 노래 부르는 게 있습니다. 자, 1991, 91년도에 하락장이 찾아보세요. 이때부터 빠졌어요. 그 다음에 97년 IMF 때부터 빠졌어요. 빠지다가 올라갔죠, 도중에는. 그 다음에 이제 2003년 빠졌습니다. 2003. 이때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5년, 6년까지 빠졌어요. 그 다음에 2013년에 빠졌습니다. 물론 서프라이브 기준 때 잠깐 빠지는데, 자, 즉 2010년부터 빠졌죠. 10년부터 2013년까지 빠졌어요. 벌써 여러분들 20년 동안 4번이나 하락했네요. 근데 지금 2020년이에요. 2014년부터 뛰었으니까 7년째. 이제 떨어질 때 됐어요. 지금 보면 거의 6, 7년 간격으로 빠졌어요. 그런데 무슨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것 같은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집값이 대폭락한다. 이 폭락론자의 말만 듣고 집을 안 사는 사람도 바보지만,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더 바보인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실질적으로 2009년, 10년 이거 파란 게 빠진 거예요.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보세요. 이거 진짜 많이 빠졌죠. 이거 다 파란색이잖아요. 뭐 0.17이니까 조금 빠진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실제 데이터상으로는 많이 빠진 거니까. 자, 엄청나죠. 거의 5년 동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파란색이 보이긴 하지만 계속 검정색 보이죠. 지금 2018년까지 나오는데 이게 2020년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이게 5년인데 7년간 폭등한 거예요. 이제 떨어질 때 됐어요. 이런 짝 날 가능성이 있다고요. 제가 말했듯이 이거 4번이나 이런 짝 났었거든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알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상향하니까, 집값은 우상향하니까 계속 오르기는 해요. 근데 그 우상향을 너무 철석같이 믿지 말라고요. 서울은 완전히 우상향으로 뭐 결국 상대적으로 좋지만, 지방이나 또는 경기도 일부 지역들은요 회복도 못하고 헤매는 곳도 많을 거예요. 자, 이제 집값 거품과 부채 세계 1위, 이제 얼마나 위험한지. 세계 주요국 1위, 여기 지금 15.6, 이거 제가 여러 번 해줬으니까 이제 그 연도별 서울 PIR, 즉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이거 추이인데 15.6 더 올라갔죠. 얼마 전만 해도 뭐 14, 13 이렇게 했잖아요. 먹고 쓰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러니까 돈만 벌고 저금만 다 했을 때 15.6년 걸린다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잡으려면. 근데 보통의 경우 먹고 쓰고 해야 하니까 거의 한 40년 걸린다고 보시죠. 평균적으로. 이제 사실상 젊은 층들은 거의 부모 도움 없이는 힘들어졌어요. 어찌됐거나 이렇게까지 올라왔네요. 해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기관들이 한국 부동산 거품 부채를 경고하고 있어요. 부동산 거품하고 부채를 동시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BIS, 국제결제은행, 가계부채 20년 최고 수준 경보 단계라고 했어요. 신용갭, 신흥국보다 우리나라 선진국이거든요. 더 위험하다. OECD 2020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유동성이 자산거품을 초래했습니다. 지금 유동성이라는 말은 돈이 지금 넘쳐난다는 뜻이에요. 자산거품. 금융 비대칭.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IMF도 오래전부터 경고했죠. 한국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에서 전세제도가 특히 우리나라에 결국은 이게 사단이 돼가지고 1997년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가계부채, 금융리스크 아주 엄청나게 위험하다. 전세제도하고 가계부채. ADB, 한국 내 집 마련 부담 아시아에서 1위랍니다. 아시아 집값 엄청나게 거품 많은 거 아시죠? 집값 하락 시에 장기 경제 침체. 재수 없으면 1분장 날 수 있어요. 그게 최악이에요. 자, 이제 서울시민 주택 문제 위기라고 항상 말하고 있고 고위험대죠. 여기 보세요. 서울시민의 61%가 국내 갈등이 심각하다. 갈등의 1순위는 뭐다? 주택이다. 여기 보세요. 2017, 18, 19, 20년 갈등이 심각하다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갖고 86%까지. 78에서 86. 밑에 보시면 그러면 갈등의 원인이 뭐냐? 제일 위에 있는 게 다 주택이에요. 17, 18, 19, 20년 주택이 계속 1위였어요. 갈등의 원인.
4.03에서 4.27로 해가 갈수록 확대됐어요. 주택의 갈등이. 왜? 계속 폭등하고 있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무주택과 유주택, 서울과 지방. 은행 대출 소이기, 도미노 풍선 효과, 카드론 고신용 비중 4배 훌쩍. 뭔 말이냐? 이제 일반 1금융권에서 대출을 안 해주니까 은행 여기 도미노 풍선 효과로 카드론, 여기 카드론 보세요. 10% 이하, 12.6, 12.7 뭐 해가지고 지금 20.1까지 올라왔네요. 그 다음에 5% 이하도 0.2 해갖고 0.8까지 올라왔네요. 지금 아주 고공행진하고 있죠. 이거 2금융권 대출 받아갖고 집을 산다? 이거 진짜 바보 천치 어리석습니다. 지금 난리 나요 이거. 자, 특히 카드로는 더 위험하겠죠. 제2금융권 월별 가계대출 여기 보세요. 지금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허덕였던 게 6월, 7월, 8월부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가계대출이. 물론 집만 잡으려고 꼭 대출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이 자영업자들 때문에도 늘어났는데 거의 다 이 부동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자, 그리고 서울 아파트 또 20930 영끌이 또 난리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30대 보세요. 또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거 서울. 자, 30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20대도 만만치 않아요. 20대 고공행진이네요.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 보니까 20대, 30대가 지금 이렇게 특히 10월 달로 지금은 이제 안 잡을 때도 됐는데 11, 12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2020년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자, 이게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얼마나 뛰었는지 봤더니 1등은 자,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서울은 7년 됐지만 경기도는 2, 3년밖에 안 줬다고 제가 노래 부르잖아요. 2등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입니다. 3등이 전국적 평균이고 이제 지방이에요. 3등은. 지방은 지금 막 날아가고 있죠. 지방, 광역시 이런데 꼴찌가 서울이네요. 이제 올해 들어와서 작년 대비 올해 비교해 보면.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제 올해 것만 보면 급등한 전국 아파트 보니까 자, 수도권 서울 포함해서 경기도 지금 5억이 5억 5,942. 그다음에 3억짜리가 3억 9천으로. 그다음에 2억 7천이 뭐 3억 1천으로. 지금 수도권 전국 5대 광역시인데 이게 한국부동산원이에요. 지금 감정원 시대인데 감정원 상당히 작게 안 오른 것처럼 이렇게 했죠. KB는 이렇게 돼요. 5억이 거의 7억, 6, 7억이에요. 3억이 4, 5억. 그리고 광역시 2억이 3, 4억. 이해되시죠? 그래서 솔직히 좀 한국 감정원, 부동산원 좀 이거 좀 황골 탈퇴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중요해요. 더 멀어진 서울서 내 집 마련. 구입 부담 지수 11년 만에 최고치랍니다. 오히려 지금 예전에 노무현 때를 능가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서울이 압도적이죠. 즉 계속 멀어지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1.50 근처까지 왔어요. 지금 서울이. 근데 나머지는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금 각 지역의 도하고 광역시가 여기에 모여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경기도를 찾아봤더니 이 정도 돼요. 그러면 누가 제일 앞으로 전망이 제일 좋아요? 경기도입니다. 지방이 좋겠어요? 경기도가 훨씬 좋죠?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경기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집에 지금 수자들을 달아놨어요. 영끌 하는 바람에 계속 물속에 지금 빨려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짝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겨울철 엄동설한이 깊어질수록 아파트 가격은 점점 더 뜨거워져 거품이 무한대로 치솟을 것입니다. 아직도 잡아야 할 저가, 저평가 아파트는 있지만 그것들에는 관심이 아예 없고 무섭게 치고 오르는 비싼 아파트에 몸을 담가 폭탄 돌리기를 하는 분들이 넘쳐납니다. 폭락장을 기다려야 할 아파트가 있고요. 하루라도 빨리 매수해야 할 아파트가 있어요. 내 집 마련과 투자를 제대로 하고 싶어 유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1000만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상담드립니다. 감사합니다.